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론, 영어 약자로 REBT라고 합니다. REBT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줄여서 인지행동적 상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지행동적 상담 또는 인지정서 상담, 또 큰 틀로는 인지정서 행동 상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는 뭐예요? 내가리, 니지알. 정서는 마음, 행동은 행동이죠. 즉, 내가리와 마음과 행동이 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내가리와 마음과 행동을 고치는 거죠. 상담의 문제점과 목적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단계가 뭐예요?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가리부터 나온다. 그래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이상하죠? 대가리, 마음, 행동 다 이상하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학자가 앨리스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1962년 인지적 정서적 치료 RET에서 변경돼서 이런 거 선생님의 패치게도 안 나옵니다. 인지 정서 행동 치료로 옮겼다. 그래서 REBT, RET 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냥 REBT 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험 떨어져요. 특히 이런 거 영어 약자 외우는 분들은 정말 개토레이입니다. 개토레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중요한 거 뭐예요?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대가리와 마음과 행동 중에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주장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라고 보고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 인지와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건 비합리적 신념이라 이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은 어디서 나와요? 인지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갑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다?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무엇을? 논박을 통해서. 논박 뒤집는 거죠. 그건 아니요. 디스푸트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요. 라고 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그건 아니요. 라고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인지정서 행동의 주요 개념이다. 시험 문제에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답이 인지정서 행동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인지정서 행동 REBT에서의 나오죠.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역기능적 사고, 즉 비합리적 사고는 문제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비합리적 사고, 역기능적 사고 이게 문제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어쩌고 저쩌고 볼 거 없습니다. 상담의 목표 다 했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이건 그냥 학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고 나는 안 심심해하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 했잖아요. 상담의 목표는 뭐예요? 김덕희식 해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상담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제 해석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이죠.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 이건 또 임상심리학에서도 잘 나와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 5가지를 쓰시오. 직업상담에서 2차지 나옵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must가 문제예요. must. 뭐뭐 하여야 한다. must. 의무가 문제예요. 의무. 인생의 의무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3가지 뒤에 나오겠지만 비합리적 신념을 이루는 당위성의 오류 이유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돼. 이게 삑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존중해 줘야 돼. 이게 삑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삑살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타인이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외통수예요. 여기 나는 일로 가는데 얘가 일로 와요. 둘이 싸움이 붙었네요.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어찌라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내가 옳아요. 하지만 이런 놈도 있다. 이거 싸우면 나만 손해하네요. 일방통행이니까요. 지금 차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쪽 빼면 더 쉽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뺄게요. 가세요. 하고 속으로 욕하면 되겠죠. 가다 차 빵꾸나 나라 이렇게요. 같이 싸우면 나만 손해요. 저런 놈도 있구나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 심리학은 내면의 자유를 줘요. 저런 놈도 있구나. 지나가는 물 지나가면 끝이에요. 뭘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그냥 양보하고 열받으면 그냥 저 차 가다 빵꾸나 나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 있는 나를 공정하게 안 대우하고 나를 욕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내 내면의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 조건은 공평하여야 한다. 세상은 공정하여야 한다. 세상이 뭘 공정해요? 조건이 뭘 똑같아야 돼요. 조건, 형평. 이게 똑같으면 못 살아요. 이거 따지다가.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혈압 터져 죽어요. 공정한가요, 세상이? 공평한가요? 그러면 뉴스 볼 때마다 혈압 터지면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또 고혈압 터져갖고 병원 가든지. 세상에 저런 값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보다. 그게 세상인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세상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신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이 세 가지의 당위성의 오류.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성공하고 합격해야 한다. 꼭 타 있는 나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세상은 공평하고 조건은 공평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삑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좋은 게 아니라 오류다. 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 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꼭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피곤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글짓기 하면 돼요. 항상 사랑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타인에 의존해야 하고 자신에 의존할 만한 더 강한 누군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다. 항상 고통 없이 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삑자리라 이거예요.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내용 갖고 글짓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상담 과정 A, B, C, D, E 모형 이거 아주 패치교도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1차, 2차 공이 2차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 같아요. 1차에도 아주 언제든지 이게 1순위고요. 선행 사건이 있다. 그래서 A, 액티베이팅 이벤트에서 영어까지는 외울 수 없습니다. 영어의 약자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념 체계. 이게 신념 체계까지 정확히 신념 체계. 선행 사건, 신념 체계, 결과, 효과, 이펙트에서 A, B, C, D, E, F, E 순서입니다. 그래서 F까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지정서 행동의 상담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선행 사건이 있고 이 선행 사건에 대한 신념 체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디스프 논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또 감정이 나오더라. 여긴 논박이죠. 논박은 전환 단계예요. 여기는 뭐예요? 신념 체계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신념 체계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그젬플 갑시다. A, 집에 나오다가 똥을 밟았다. 선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념 체계, 기분 더럽네, 열받아, 똥 밟았네 라고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어요. C, 결과, 오늘 더러워서 일 잡치겠는데 라고 해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적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럴 때 디스풋, 아니요. 그건 아니요. 똥꿈 꾸면 재수가 좋다는데 똥꿈이 아니라 똥을 밟았으니 오늘 대박 날 거 아니요. 야, 오늘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논박을 하니까 그렇지. 기분이 똥 밟았는데 새로워졌네. 라고 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서 F, 새로운 감정이 나와서 오늘 하루 기분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쁜 마음이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었다. 이게 A, B, C, D, E, F, E다. 라고 해서 요 자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김덕희, 선행 사건, 주식에서 폭망했네.
비합리적 신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자살해야 돼. 결과.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노숙자가 됐어. 디스풋, 논박. 이 땅끝을 이용해서 신앙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봐.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효과. 그 전보다 더 행복한 자유를 얻었네. 필링. 이 땅의 천국에서 저 천국까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찌찌뽕. 이렇게 가는 거죠. A, B, C, D, E, F. 한 번 더 갑니다. 이 순서가 시험 문제고요. 문제가 일으키는 단계는 어느 시기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B예요.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D입니다. 그래서 너스풋, 디스풋, 여기는 빌립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립탁이 제시한 자발적 실업자가 제시하는 5가지 유형. 이거는 2차에 잘 나옵니다. 립탁이라고도 하고 리프탁이라고도 합니다. 자발적 실직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직업 탐색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완벽주의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념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맨날 준비만 하다가. 직업 탐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직업 탐색 기법을 습할 필요 없어. 이건 뭐예요? 잡복이죠. 근데 더 이상 알 거 없어. 직업 상담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알아서 찾아줄 거야. 이것도 삑살이죠. 이게 삑살의 유형이에요. 면접 후 거절은 재앙 같기도 같다. 삑살. 면접 후의 거절은 재앙 같으니까 면접 보기도 싫은 거예요. 면접 뭐 100번 떨어지면 101번째 붙겠죠. 뭐. 100번 떨어지면 그동안 스펙 쌓구나. 역경을 뒤집어서 거꾸로 경력 쌓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다음엔 붙겠지. 직업 탐색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몰두해야 한다는 신경 쓰고 몰두하니까 그 자체가 싫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비합리적 신념이다. 립탁이 주장했다라고 보고요. 자, 인지정세 행동 끝났고요. 이제 인지치료 갑니다. 인지치료 뭐예요? 인지가 뭐예요? 지금 딱 보면 알죠. 인지 대가리 치료 세라피. 대가리 세라피. 대가리 치료예요. 문제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대가리가 이상한 거죠. 목적은 대가리 치료예요. 정상적인 대가리를 만들자.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요, 뒤로 가요. 왜?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백이에요, 백. 대가리가 이상하다. 인지치료 누구예요? 백이다. 인지정세 행동은 3가지가 다 이상하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이다.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이것도 1차, 2차 잘 나옵니다. 대가리의 오류의 유형이에요. 즉 대가리가 미친 유형이에요. 첫째,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정치판 그렇죠. 정치판 보면 다 이 새끼 말 들어보면 이 새끼가 맞고 이 새끼 말 들어보면 이 새끼가 맞고 맨날 그놈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 이게 흑백 논리다.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애들은 다 아주 나쁜 놈들이요. 정치꾼들은 다 사기꾼이요.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사람도 있죠. 의미 축소, 의미 확대, 과소평가, 과대평가. 뭐 너무 과소평가하고 시험 10번 떨어지면 어때요? 또 보면 되지. 이것도 과소평가 너무 좀 이상한 거죠. 과대평가. 나 한 번 시험 봐서 인생 이제 끝났어. 다른 거 시험 안 봐도 돼. 뭐 이런 것도 뭐 미친 거죠. 선택적 추상화. 이거는요. 사건이나 상황을 개념화할 때 주된 내용을 무시한 채 하나의 사실만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실만을 갖고 전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전체 의미. 즉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도 강의가 평범하진 않아요. 센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정치인 얘기는 제가 원하는 정치당은요 좋은 당이거든요. 교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까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딴 식으로 강의하지 마세요.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상처받았어요. 내 강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강의 망한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강의를 안 해야지. 나 강의 사표. 이것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긍정적인 거에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 이것도 미친 거죠. 이걸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자의적 추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내가 핸드폰을 꺼놨어요. 꺼놨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꺼냈네?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내 전화를 받기 싫어서 핸드폰을 꺼놨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실현당해서 살 가치가 없어. 한강으로 가야지.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지레 짐작하는 거. 이걸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이다. 어머, 제 애인이 그래요. 바로 헤어지세요. 미친 거예요. 개인아, 자기랑 상관없는 건데 자꾸 연관 짓는 거예요. 친구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연하게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네? 근데 여기서 둘이 얘기가 딱 끝난 타이밍에 딱 말이 끝나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니네 왜 내가 지나가는데 말 끊어? 지금 내 얘기했지. 내 흉 봤지. 아무 상관없는데 이거 미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친 사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의 인지 상담 치료의 상담 비법 3가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백의 인지 행동의 상담 비법 3가지. 정서적 기법, 정서를 활용해야죠. 언어적 기법, 언어를 활용해야죠. 행동적 기법, 행동을 잘 활용해야죠. 그래서 정서 나왔네요. 정서. 정서 나오니까 또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드라마를 못 보는데 옛날 드라마 시청률 53%, 역대 최고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아시는 분 계시죠? 천국의 계단이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천국의 계단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젊은 분들이에요. 천국의 계단. 그때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권상우예요. 여자 주인공이 최주예요. 최주. 둘이 신분 차이로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권상우는 뭐 재벌집 백화점 실장님, 최주는 뭐 비서인가 백화점 직원. 둘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롯데월드 회전목마에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눈이 펑펑 오는 첫날 회전목마에서 딱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때 유명한 어록이 생겼죠. 최지우와 권상우의 공통점, 혀가 짧아요. 저도 혀가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친감이 갔었어요. 최지우, 권상우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띠따님 보고 띠뻤어요. 띠땅님 어디 띠땅님. 감동적이죠. 권상우 뭐라 그랬어요? 던도야 보고 띠뻤어. 던도와 띠땅님. 그때 아주 뭐 기가 막힌 히트작이었습니다. 던도와 띠땅님. 그 정서가 또 여기 나오네요. 정서. 최지우 씨. 그렇습니다. 인지행동 상담기법의 3가지 정서, 언어,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상우 씨도 혀가 짧은데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권상우 씨를 보면서 이 혀도 연예계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바쁜 와중에 세바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연 요청이 와서 아마 조만간에 세바시에 제가 출연해서 또 인문학 강의, 세입 크로바의 행복이라는 인문학 강의를 갖고 여러분 또 방송에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서 CBS 새롭게에서 또 다시 한번 출연 요청이 왔고, 세바시에서 또 강연 요청이 오고, 겁나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직공목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제가 TV 나오면 우리 교수님 TV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열렬하게 응원과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치료의 치료 기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재기윈, 재정의, 탈중심화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동안 공부한 거 얘가 시험에 나오는데 얘를 또 외우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 얘기 드리고요. 인지적 명확성이 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지적 명확성 기억날 겁니다. 인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야 돼요. 인지는 내가리, 정서는 마음, 행동은 행동, 적성은 능력, 흥미는 좋아하는 거, 이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인지적 명확성. 시험지 딱 보면 처음에 이런 질문이 기억이 나요. 카페에 교수님, 저는 죄송하지만 다른 데서 공부했는데요. 인지적 명확성의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지는 대가리입니다 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장난해요?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인지 대가리가 정말 훌륭한 답인데 교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또 써놨더라고요. 좀 상처받았어요. 인지는 대가리예요. 대가리가 명확해야 되는데 대가리가 명확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대가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지 오류는 대가리가 오류, 삑사리가 난 거예요. 인지 명확성은요. 대가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삑사리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예요. 다시 갑니다. 살짝 삑사리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알긴 알지만. 또 완전 삑사리는 인지적 오류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건 살짝 삑사리예요. 그래서 어떨 때 삑사리냐? 정보가 부족할 때, 또 고정관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살짝 삑사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가 왔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살짝 맛이 간 내담자가 왔다. 금방 이해되죠. 그럼 이런 사람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돼요?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돼요?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살짝 맛이 갔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결핍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때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직업 상담이라 나왔지만 사실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할 때는 직업 상담보다 개인 상담을 실시하는 겁니다. 쭉 보고요. 경미한 정신건강. 정미한 정신건강도 살짝 맛이 갔죠. 또 기타 외적 요인들 이럴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건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더 헷갈리니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딱 하나.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할 때는 직업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하고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의 문제점이 뭐냐? 정보가 부족할 때 하나. 두 번째, 고정관념이 있을 때. 세 번째, 경미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네 번째, 심각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다섯 번째, 기타 외적 요인들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직업상담사 공부 되게 어렵다 하던데 외울 게 너무 많아. 이런 정보가 부족할 때는 살짝 맛이 가요. 답답해져요. 마음이 쫓기고. 고정관념, 직업상담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갑니다. 뭘 많이 해요? 강의 들어봤지만. 재밌잖아요. 할 거 별로 없어요. 나올 거 뻔하고 안 나와 버리고. 공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갑니다. 왜? 이런 건 왜 생겨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직공무 카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정미한 정신건강이 생겨요. 시험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가면 심각한 정신건강이 생겨요. 살짝 맛이 갈라가죠. 또 기타 외적 탐색 공부하면 아주 정신이 혼미합니다. 살짝 맛이 갈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적 명확성의 문제다라고 보시고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입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그래서 단순 오정보. 단순해요. 그럴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복잡한 오정보가 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체성의 결여. 이거는 구체성 결여하면 구체성을 지켜야죠. 구체성 결여. 가정된 불가능이라고 가정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격려해야 돼요. 이거는 사례가 나와요. 저는 의대를 마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자, 누구누구 씨의 성적은 아주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담자, 하지만 담임했어요. 가장 선배 민우도 성적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불가능을 가정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논리적 분석, 누구누구 씨는 의대에서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군요. 그렇게 확신한 이유 중 하나는 선배 민우도 그랬었기 때문이군요. 그러면 누구 씨와 선배 씨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격려한다. 여기에 이 사례를 지어줘요.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가정된 불가능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또 시험 문제 하나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착오, 원인과 결과의 착오, 논리적 분석을 통하는 원인과 결과가 착오 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누구누구 씨 회사에서 취업을 하면 이혼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 실제적으로 통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통계를 알아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논리적 분석, 원인과 결과의 착오.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알아보시오.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착오, 논리적 분석.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글자는 안 바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박적 사고, REBT 기법을 쓴다. 또 양형적 사고, 역설적 사고.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나는 기계공학 전공을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외의 일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학생이 기술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재앙이라고 일어날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런데 학생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기에는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군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난 꼭 낙자일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양면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양면적 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다? 양면적 사고다. 그래서 이것도 지문 똑같이 나옵니다. 답이 양면적 사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면적 사고 또는 역설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비난하기, 직면, 분석. 나는 꼭 우리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술을 드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보고 아버지랑 너무 닮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사실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직면 논리죠. 누구누구 씨가 술을 마시는 문제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돌리네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 중독은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부치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했죠? 라고 해서 돌직구를 날렸죠. 비난하기.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는 건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인지치료까지 했고요. 자, 이 여세 몰아서 실존주의까지 가보겠습니다. 실존주의 하면요. 실존주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삶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삶의 철학. 그래서 철학적 메시지를 주장했다. 철학적 메시지니까 상담의 기법이나 과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담의 과정이나 기법이 중요하지 않은 이론은 무엇이다? 실존주의다. 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무조건 답이 실존주의예요. 철학, 삶과 죽음, 철학. 그래서 실존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실존주의, 철학적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가적. 인간 존재 불안의 원인은 시간의 유한성, 시간이 유한적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기한다. 죽음에 대한 불안. 시간의 유한성, 삶과 죽음,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실존적 신경증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상담될 수 있도록 전제한다. 인간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철학적 메시지, 커피 한 잔 먹고 도를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인생이 뭔가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롭죠? 저도 괴로워요. 너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으니까 지금 잘 살자고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이다. 철학하면 실존주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자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음, 삶, 초월, 철학 이런 메시지 나오면 다 실존주의다. 상담의 목표.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라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에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치료가 상담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다 죽으니까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말고 다 죽어, 공평한 거야.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이왕 사는 거 죽을 때까지 잘 살자라고 하는 게 상담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건 무슨 이론입니까? 하면 답이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이 갖는 궁극적 관심사, 자유와 책임이죠. 죽음이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 자유와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잘 살자. 어떻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의미성. 왜? 죽으니까 죽음과 비존재.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내 인생 진실하게 살자.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 개념이다.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이것들이 주요 개념이다라고 보고요. 상담 치료기법 갑니다. 그래서 치료기법은 뭐 안 봐도 됩니다. 상담의 목표,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날수록 도와주는 거다. 아까 했고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상담관계의 기본 원리, 비도구성의 원리. 비도구성의 원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기술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담은 도구적, 지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남이 중요하다. 철학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자아 중심성의 원리. 자아, 초점은 자아 세계 내면에 있다. 그래서 심리적 실체, 철학적 메시지에 있다. 만남의 원리, 만나서 철학적 메시지를 잘 대화하자.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은 적응이나 치료를 상담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실존주의 상담의 목적은 위기 극복이 아닌 인간 존재의 순정성, 인간 존재, 살아있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식시키는 상담사의 치료 원리. 죽음의 치료 원리예요. 원리는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누구나 다 죽어. 죽지만 잘 살자. 또 죽으면 이 땅에서 죽지만 천국 간다.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각하도록 촉진한다.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창조적으로 하도록 본다. 결국은 간단해요.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잘 살자.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삶의 의미를 갖고 시간 아껴가면서 잘 살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겁니다.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건강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고 죽어서 저 천국 하늘나라 가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평가공원도 철학적 배경으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뭐 나오고요. 제한점은 철학적인 측면을 치우쳐서 구체적인 기법이 부족하고 학자들의 통합적 접근한 상담법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 많다. 뭐 철학적 배경 나오면 실존주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절 현실 치료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